안녕하세요. 전라고등학교 교사 엄선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펜로즈 삼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로즈 삼각형은 불가능한 도형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실 텐데요. 불가능한 도형이란 2차원 평면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3차원 입체 도형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펜로즈 삼각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형은 저건 대체 뭘까?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착시에 의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볼 수 있는 입체 도형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개도입니다. 전개도를 준비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흔히 사용하는 A4 용지는 80g짜리 종이입니다. 그런데 만들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얇은 종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두께감이 있는 보통 120g 정도의 종이에 전개도를 출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위, 풀 이게 꼭 필요하고요. 꼭 필요한 재료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서 착시 현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자와 그다음에 칼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개도 자르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전개도는 컴퓨터로 작업을 다시 한 전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펜로즈 삼각형 전개도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신 전개도는 선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대부분 다 바깥으로 이렇게 접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 가위로 모두 자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받은 전개도를 사용하실 때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를 자르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 굵은색으로 표시된 이 선이 잘 보이지 않게끔 깨끗하게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두꺼운 종이다 보니까 오히려 얇은 종이의 전개도를 사용하실 때보다 자르기는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위로 굵은 선을 따라서 전개도를 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선이 안쪽에 있지만 이 안쪽 부분까지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개도 안쪽 부분이지만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잘라주시면 됩니다. 굵은 선 안쪽에 들어간 굵은 선 부분이 크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여기. 처음에 만약에 못 자르셨다고 하더라도 만들기를 하시다 보면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야 입체 도형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간혹 전개도에 보면 인터넷에서 받은 전개도에는 일본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전개도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음영 표시된 부분을 종이접기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풀로 붙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어 몰라도 만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개도를 모두 잘랐습니다. 이제 얘를 입체 도형을 만들 거라서, 근데 이 입체 도형이 각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꼬불꼬불하게 접히지 않도록 잘 접을 수 있게 칼집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른 전개도를 놓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접히거나 구겨지면 나중에 착시 현상을 볼 때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잘 펴주고 구부러지지 않게 조심한 상태에서 이거를 칼로 자르시면 안 되고요. 잘 접기 위해서 선을 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집에서 이쪽 부분, 우리가 보통 자르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쪽 부분을 이용해서 칼집을 내주고, 만약에 칼이 없다 그러면 자를 대고 가위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칼은 얇은데 가위는 좀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놓고 가위로 칼집을 이렇게 자르는 부분 표시를 하실 때는 이 선에 정확히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안쪽에 있는 모든 선에 이렇게 살짝만 그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자, 칼집을 살짝만 내주면 그냥 접어도 반듯하게 접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칼집을 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안쪽에 있는 모든 선에 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칼집을 다 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접는 거는 그냥 선 따라서 다 접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접는 과정에서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네, 각기둥이 생기네 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접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모이는 과정에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기둥이 하나가 생기는 게 보이시죠? 이쪽도 만들기를 하다가 이게 선이 안 보이면 착시 현상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접는 것을요 반대로 접어서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더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착시 현상 보는 게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원래 있던 그대로 접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풀을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얘를 모양을 잡아서 풀로 붙이기를 할 거예요. 근데 풀 붙이기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만들어진 완성품이 울퉁불퉁 이렇게 뜬다거나 아니면은 막 대충 붙여서 이게 한쪽이 너무 안으로 푹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면을 잘 살려서 붙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간혹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기둥을 만들다 보면 이제 이렇게 붙일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예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붙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에 붙임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다 풀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만들기를 하다 보면은 얘를 이렇게 붙임 쪽 글씨가 있는 부분 말고 이 안쪽 부분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이셔야 입체 도형이 각이 살아요. 그래서 착시 현상 보기가 더 좋으니까요. 부분 이쪽 부분도 있고 지금 다른 쪽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부분, 이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안쪽으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풀로 붙여서 꾹 누르다 보면 보통 학생들은 구겨지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된 부분은 여기는 그냥 테이프로 붙이라고 알려줘요. 붙이기가 훨씬 쉬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붙임 표시가 있는 부분에 풀칠을 해서 붙이기를 하고요.
두꺼운 종이를 붙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얇은 종이에 비해서요. 얘가 풀칠을 하고 붙이기를 이렇게 했을 때 고정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풀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이게 풀이 마르면서 얘가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붙이기를 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꾹 잡고 있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놔둬서 말렸다가 다음 부분을 붙이시면 훨씬 더 착시 현상 보기가 좋습니다. 두꺼운 종이들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을 하나 붙이시고 붙이기를 하실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쪽부터 붙이는 편이거든요. 이게 붙이기가 바깥쪽을 하다 보면 안쪽 부분 붙일 때 각 잡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바깥쪽도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쪽에 글씨가 있지만 저는 풀칠을 반대쪽에다가 해서 얘를 이쪽 안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특히나 풀 붙여서 했는데 고정이 안 될 때가 좀 많아요. 그러면 테이프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만들기를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이시죠? 이렇게 금방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만들기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좀 시간 여유를 두시고 하나가 고정이 된 다음에 다음 쪽을 붙이기를 하시면 만들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글씨가 이쪽에 있지만 붙일 때는 반대쪽에서 그냥 바깥쪽에 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착시 볼 때 이쪽은 안 보이거든요. 이쪽은 착시 현상을 보는 데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홀히 하거나 안 붙이면 이게 입체 도형이 각이 잘 잡히지 않아서 착시 현상 볼 때 어려우니까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기를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지금 잘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네, 자 이게 모두 붙이기까지 완성한 펜로제 삼각형입니다. 아무리 봐도 삼각형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죠. 자, 얘를 정확히 보려면 방법이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르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이렇게 날개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대부분 사람들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 위쪽 면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가 아니고요. 이 안쪽이에요. 이 안쪽 면. 그래서 자 여기 날개처럼 나온 부분하고 이 안쪽에 있는 이 면을 정확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점이 이 점으로, 이 점이 이 점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보여줄 때는 그냥 맨눈으로 보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라고 하면 자 이쪽 면하고 이 안쪽 면이 일치하게 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보자 라고 했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금방 잘 찾아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펜로즈 삼각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펜로즈 삼각형은 불가능한 도형입니다. 2차원 평면에 그려진 펜로즈 삼각형을 보셨나요? 한 내각이 60도 정도의 삼각형처럼 보이는데요. 펜로즈 삼각형이 입체 도형이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한 각이 90도의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각의 크기의 합이 270이 됩니다. 그래서 3차원 입체로는 만들 수 없는 거죠. 어쨌든 불가능한 도형은 2차원 평면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가 에셔는 이것을 활용해서 폭포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에셔의 작품 속에는 불가능한 도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불가능한 도형에 더 많이 학습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